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 체육계를 대표하는 경주시 체육회와 경주시 축구협회의 다툼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급 단체격인 시체육회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경찰 고발과 민사소송까지 벌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주시의 중재도 통하지 않습니다. 체육인 단체 간 힘겨루기 양상을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축구협회장에 당선된 A씨가 법적 분쟁으로 당선이 취소되면서 현재 직무대행이 체육회 인준을 받지 않은 채 회장직을 사칭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권이 없는 회장 직무대행이 올해 15억 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경주시에 신청한 것은 부정신청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인준에 관해서는 경주시가 인준 건자가 아닙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인준 건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저희들 경주시에서 경주체육회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하고는 이런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자체 이사회 인준을 받아 합법적으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오히려 체육회가 정상적인 회장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차례 경주시 체육회에 회장 직무대행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설사 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경주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어떠한 법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발과 소송도 잇따랐습니다. 체육회는 보조금 관련 법을 어겼다며 축구협회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지난 3월 범죄 인정 안 되므로 불송치됐고 지난 1월 법원도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체육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축구협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주시는 보조금을 회장 개인이 아닌 축구협회에 지급하는 만큼 부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사용 후에도 정확하게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전혀 보조금 지급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 같은 분열은 체육회장을 선거로 뽑도록 법이 바뀌면서 예고됐던 부분입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체육회장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는데 당시 초대 회장만큼은 추대식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선거가 체육인들을 편가르기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북도의 관문공항인 포항공항의 새로운 비행 절차인 특별승인 비행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승인 비행 절차는 항법 정밀도를 개선한 시스템으로 앞으로 포항공항의 결항률이 6.6%에서 2.1%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항공기가 4,000m 거리에서 포항공항 활주로를 식별해야 착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800m 거리에서 활주로를 식별해도 착륙이 가능해집니다. 포항공항은 활주로 양 방향에 위치한 인덕산과 조항산 때문에 제한치가 높아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336편이 결항됐고 이 가운데 94%가 기상 요인 때문입니다.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 2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1억 1천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향유 분야와 문화공간 운영, 문화예술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22개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편 포항시의 법정 문화도시 2021년 사업도 우수 평가를 받아 문화도시 조성사업 인센티브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진 하청 노동자 고 이동우 씨의 유족이 사고 86일 만인 지난 14일 동국제강과 피해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동국제강 홈페이지 일면에 일주일 동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유족에게 민사 배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동국제강 산재 사망사고 지원 모임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합의안은 별개로 경영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11월 동궁과 월지 발굴 조사 중에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금방 유물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금방 유물은 0.04mm로 얇게 펴서 만들었으며 가로 3.6cm, 세로 1.17cm 크기 평면에 새와 꽃이 사실적으로 조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금속 공예 양식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천존고에서 3cm에 담긴 금빛 화조도 특별 전시회를 10월 31일까지 개최해 유물을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경북 환경단체와 학부모가 각급 학교의 안전한 성면 철거 공사와 성면 질환 조기 검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북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경북도 내 학교 1,600여 곳 중 41%인 681곳에 성면 건축물이 남아있고 방학 때 철거 공사가 집중되지만 정작 공사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며 경북교육청에 학교별 성면 철거 공사 감시망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또 성면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해 학생과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면 질환 조기 검사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8분쯤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인근 사거리에서 버스와 트레일러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명과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1분쯤 포항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수은 온도계가 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누출된 수은 0.5cc를 수거해 폐기 처분했는데 학생이나 교사의 수은 노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이 29.1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 더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며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날씨 참 변덕스럽습니다. 어젯밤에는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파란 하늘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기도 했는데요. 이젠 바람의 방향이 따뜻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33도로 오늘보다도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선선함이 감돕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큰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는 울진이 27도, 영덕 30도, 포항이 31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계속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취업자 수가 150만 5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8만 4천 명 늘었습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 경북의 실업자 수는 3만 4천 명으로 2만 5천 명 줄었습니다. 또 경북의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5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 미등록 가맹점에 대해 6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전국적으로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되기 때문이며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 포항사랑상품권 결제가 제한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업소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포항사랑상품권 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 결제 역시 제한됩니다. 영덕 5일장 문화난장 영덕 쿵덕과 해파랑 프리마켓이 이번 주 토요일 열립니다. 영덕 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강구 5일장 전통시장에서 문화난장 영덕 쿵덕을 오후 5시부터 해파랑공원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난장 영덕 쿵덕에선 공연과 전시, 마켓,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 운영되고 해파랑 프리마켓에선
수공예품과 음식 등 다양한 제품 판매와 함께 공연과 현장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